안녕하세요. 한컴 오피스의 한글 2018 강의를 시작할 텐데요. 오늘 시간은 컴퓨터에 한글이 깔려 있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한글 2018을 다운로드하고 설치하는 방법부터, 그리고 한글의 초기 화면을 살펴보고 타자 연습까지 하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자, 인터넷 검색창에서 한글과 컴퓨터를 검색해서 여기 한글과 컴퓨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제일 초기 화면이 한컴 오피스 2018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고객 지원을 보면 다운로드가 있죠. 다운로드를 클릭. 다운로드를 클릭하면은 여기 한컴 오피스 2018 버전이 있고, 이렇게 쭉 보시면 여기 체험판을 다운로드 하실 수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험판 여기를 클릭. 한번 클릭하면은 여기 지금 다운로드가 시작되고 있죠. 자, 여기 왼쪽 하단에 보면은 한컴 오피스 2018 트리얼 버전이 다운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다운로드가 완료됐는데요. 다운로드가 완료되면은 여기 요 exe 파일을 바로 클릭해서 설치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앱이 디바이스를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시겠어요? 예. 예스 하면은 지금 설치가 되고 있죠? 이 설치가 되고 있으면 이제 인터넷 요 창은 닫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한컴 오피스 2018을 설치를 했더니 추가 프로그램이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확인. 자, 확인을 누르니까 드디어 이제 2018이 설치가 되고 있는데요. 최종 사용자 계약권에 동의에 클릭. 동의한다고 누르면 이제서야 이제 다음 버튼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럼 다음 버튼을 클릭. 자, 여기까지 설치가 다 되셨나요? 설치하는 과정은 인터넷 다운로드 환경과 그 다음에 자신의 컴퓨터 환경에 따라서 시간은 천차만별일 겁니다. 일단 요 화면까지 오셨으면 설치가 성공한 건데요. 자, 설치가 다 되었으면 설정을 클릭. 자, 설정 단추를 클릭하니까 윈도우 한컴 오피스 2018의 기본 설정을 구성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기본 값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기본 값으로 설정 클릭. 그럼 한컴 오피스 2018 구성을 완료했습니다 라고 나오죠. 자, 마침 단추를 클릭. 자, 이렇게 한컴 오피스 한글 2018을 설치를 하고 나니까 바탕화면에 못 보던 아이콘들 요 5개가 생겼습니다. 요거 뭐 한 PDF, 이거는 PDF 파일을 열어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한셀은 MS 오피스의 그 엑셀하고 같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한쇼는 우리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이죠. 그 파워포인트 프로그램하고 같은 기능입니다. 그리고 한컴 오피스 2018 요 단추를 눌러보면은 지금 요 바탕화면에 보이는 아이콘들이 여기 있죠. 지금 설치가 된 프로그램이 한글 2018, 그리고 한셀, 한쇼, 한 PDF, 넷피스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 또 기본 유용한 유틸리티들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보셨으면은, 자, 한글 2018의 아이콘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왼쪽 버튼을 2번 클릭합니다. 마우스 왼쪽 버튼은 여기 마우스 요 휠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왼쪽 오른쪽입니다.
왼쪽 버튼을 두 번 클릭합니다. 자, 선택하시고 마우스 왼쪽 버튼을 두 번 클릭. 자, 체험판의 사용기간이 며칠 남았다고 나오죠. 여기서 확인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미리 만들어진 서식들이 첫 화면에 나옵니다. 이런 미리 만들어진 서식은 뭐 이런 걸 이용해서 이제 안에 본문 글씨만 이렇게 수정을 해가지고 바로바로 쓰실 수 있게 미리 만들어진 서식들이고요. 저하고 여러분하고 제가 앞으로 계속 강의를 할 것은 이런 부분이 아니고 이제 새 문서를 두 번 클릭해서 나오는 요 첫 화면을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러면 아까 그 처음에 보았던 그 각종 서식들은 어딨냐면은 여기 파일을 눌러 보시면 문서 시작 도우미라고 있죠. 여기 문서 시작 도우미를 클릭하면 다시 첫 번째 화면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이제 요 화면이 계속 열려 있으면 자, 이걸 다 닫아 보겠습니다. 파일 다 닫아 보면은 다시 또 시작할 때마다 그 문서 도우미가 시작이 됩니다. 계속 시작이 되죠. 사실 이런 것들은 이제 별로 이렇게 많이 쓰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서 이거를 계속 첫 화면에 이렇게 보이게 하면 괜히 볼썽사납고 좀 정신만 사납기 때문에 요거는 여기 왼쪽 하단에 보시면 다시 표시 안함이라는 게 있죠. 다시 표시 안함에 클릭을 하시고 자, 새 문서로 들어갑니다. 자, 새 문서로 들어가면 바로 이제 첫 화면에 이게 이런 새 문서 화면이 열릴 건데요. 오늘 처음 이제 한글 2018을 설치하고 오늘 할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그냥 요 한글 2018의 화면을 초기 화면을 한 번씩 그냥 이렇게 살펴보는 과정으로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뭐 배우고 뭐 익히고 할 것은 없고요. 단지 이제 이런 것들이 뭔가 하는 것 정도만 알아두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첫 번째 화면에 보이는 요 도구 모음들은 뭐냐면 요 편집이라는 기능에서 자주 사용하는 것들을 이렇게 이제 그 메뉴 줄에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은 것인데요. 요거 말고도 편집 옆에 여기 역삼각형 있죠? 삼각형을 눌러 보시면 하위 메뉴들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찾기를 보면 찾기 있죠? 여기도 지금 도구 모음에도 찾기라는 게 큰 이렇게 도구 아이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위 메뉴에 속한 것들을 이렇게 편집 환경에 따라서 바로바로 쓸 수 있게 이렇게 이제 도구 상자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기를 클릭하면은 이 내용이 바뀌었죠? 보기도 마찬가지로 이 삼각형을 눌러 보시면 하위 메뉴들이 또 다양하게 있습니다. 자, 입력을 눌러 보니까 또 바뀌었죠? 서식, 쪽, 보안, 검토, 도구 뭐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바뀌어져 있고요. 이 파일은 그러면 자주 안 쓰냐? 이 파일도 굉장히 중요한 메뉴입니다. 지금 여기 요것을 메뉴 줄이라고 하고요. 메뉴 줄에 서 있는 이 파일을 눌러 보겠습니다. 파일을 눌러 보면 제일 먼저 새 문서라고 있죠. 이 한글 2018 한글을 실행시키면 바로 이제 새 문서 창이 뜨는데 여기에 또 왜 다른 새 문서 탭이 있을까라는 것은 이 문서 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가 이 문서 외에 다른 문서를 또 이제 작성을 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눌러서 새 문서. 자, 좀 아까 그 가나다라 입력했던 게 지워졌죠? 그건 지워진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새 문서로 열렸기 때문입니다. 여기 지금 빈 문서 2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빈 문서 2. 그러면 아까 그 가나다라 입력했던 게 닫혔냐 그러면 그게 닫힌 게 아니고요. 윈도우 작업 표시줄에 있는 요 한글 단축 아이콘 있죠? 여기에 이제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은 요 빈 문서 1이라고 창이 또 하나 열립니다. 그러면 요거를 클릭하면 좀 아까 입력하던 게 보이죠? 다시 빈 문서 2를 클릭하면은 지금 새로운 문서 탭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이제 뭐 여기 아이콘 새 창으로 열기하고 아니면 요 새 탭에서 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건 나중에 이제 또 강의를 하기로 하겠고요. 자, 파일에서는 새 문서, 그 다음에 문서마당, 문서 시작 도우미 이렇게 있고 가장 많이 쓰는 것은 그 다음에 저장하기 기능입니다. 저장하기. 자, 이제 요거 요 탭을 닫고 가나다라 입력 뭐 이제 뭐 문서 작성을 하시고 나서 이거를 저장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장 안 하고 닫아버리면 그냥 다 날아가 버리고요. 저장을 해야 될 텐데 저장하기가 어딨냐면 요 파일 눌러서 저장하기. 근데 저장하기에 보면은 여기 이제 요 단축키 항상 요 단축키가 나와 있는데요. 지금 한글에서 단축키가 Alt S라고 되어 있습니다. Alt S. 요 Alt S는 뭐냐면 이제 한글 프로그램에서의 저장하기 단축키인데, 자, Alt 키가 어디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키보드 자판인데요. 여기 Alt 키 보이죠? Alt 키 보이죠? 그 다음에 S. 요거를 동시에 누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S를 눌러주면 됩니다. S. 그러면은 이게 이제 저장이 될 텐데요. 그러면 한글 말고 이게 이제 윈도우 기본 프로그램 그리고 이제 모든 프로그램의 기본 그 저장 단축키는 Alt S가 아니고 여기 Alt S가 아니고 Ctrl S입니다. 컨트롤. 윈도우의 기본 단축키는 Ctrl S입니다. Ctrl CTRL 플러스 S. 이 Ctrl S는 어딨냐면은 지금 저는 여기 자판을 하도 많이 써서 컨트롤자가 지워져 버렸는데요. 여기 컨트롤하고 S.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S를 누르면은 저장이 됩니다. 요거는 윈도우에 설치된 모든 프로그램들의 그 기본적인 단축키이기 때문에 한글의 단축키 Alt S보다는 컨트롤하고 S, 컨트롤 S로 기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서 문서 저장 단축키는 컨트롤 S로 기억을 하시고, 이제 그럼 이 한글 프로그램을 끝낼 때는 어떻게 하느냐? 끝낼 때는 여기 끝 있죠? Alt X 키를 누르시거나 아니면 여기 오른쪽 상단에 있는 요 끝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한글 종료가 되는데 그 종료하는 거는 이제 마지막에 한번 해보고요. 자, 오늘은 또 이제 어떤 걸 살펴보냐면은 현재 이 지금 하얗게 나와 있는 요 종이 있죠? 요게 지금 문서를 입력하는 종이인데 왜 글자가 여기서부터 인쇄되지? 요 꺽쇠 있는 부분, 요 꺽쇠가 보이죠? 요 꺽쇠가 있는 부분서부터 입력이 되는데 요 그럼 나머지 부분들은 뭐냐? 이 아깝게 이게 뭐냐? 이것은 뭐냐면은 문서 여백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그 책이나 문서를 보더라도 항상 그 종이는 글자보다 이렇게 안에 글자 입력된 것보다 커져. 그래서 요거는 여백을 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글자 입력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되냐면 자, 여기 가로 부분 요 끝에서부터 요까지 입력되는 게 보이죠? 자, 세로는 위에서부터 여기 요 꺽쇠 부분 여기까지가 이제 본문이 입력되는 부분입니다. 본문. 그럼 나머지 부분들은 전혀 쓸 일이 없냐 그러면 쓸 일이 없는 게 아니라 나중에 여기 머릿말, 꼬릿말 들어가고 머릿말이 들어가고 꼬리말이 들어가고 뭐 페이지 번호가 들어가고 하는 그런 공간으로 또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서 작성을 하게 될 때는 그러면 이게 요 지금 책 크기가 얼마나 되느냐 요 문서 편집창의 크기가 얼마나 되냐면은 요것은 기본 값으로 A4 아시죠? 저기 복사용지 크기입니다. 복사용지 크기. 복사용지 크기에 요만큼 입력이 되고 나머지는 입력이 되지 않는 종이 부분이 될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기본 창으로 이렇게 알아두시고, 자, 그럼 요 밑에 있는 것들이 또 뭐냐, 요 줄. 여기 보면은 세문서, 아까 파일을 눌렀을 때 나오는 요 세문서.
그리고 불러오기, 작업한 창을 불러오기, 단축 버튼, 그 다음에 인쇄,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여기 이제 스타일 제목이 있고, 지금 요 글씨체가 뭐냐? 지금 요 사용하고 있는 글씨체가 함초롱 바탕이라는 체입니다. 함초롱 바탕이라는 글씨체고, 요거는 이 글씨체의 크기. 자, 이제 글꼴을 키워볼까요? 키우는 방법은 여기에 요 삼각형을 눌러서 이렇게 키우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미리 정해준 여기 포인트 크기. 자, 미리 지정해준 요 숫자를 눌러서 키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32포인트. 요 PT라는 것은 PT라는 것은 포인트라는 단어입니다. 포인트. 자, 요 글자 크기가 32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요것은 진하게 기울기, 진하게 눌러볼까요? 진하게. 자, 위에 글자보다, 다른 글자보다 여기 더 진해졌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옆으로 쭉 끌어서 하는 거를 요거를 블록이라고 합니다. 블록 씌운다 그럽니다. 자, 블록을 씌워가지고 옆에 기울임. 글자가 기울어졌죠? 그 이제 또 다시 블록을 씌워서 요번에는 요거 밑줄. 자, 밑줄을 걷습니다. 그럼 이 밑줄을 다시 해제하려면 다시 선택을 하시고 밑줄을 다시 한번 눌러주시면 되고, 기울임도 마찬가지로 해제하려고 하면은 여기 기울임 글꼴을 다시 한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요거 뭐 오늘은 이렇게 한 번씩 눌러보는 과정으로 하고요. 그러니까 요것은 뭐냐면 여기 이제 글자 색깔을 정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다시 블록을 씌우고 글자 색깔이 있죠? 누르고, 자, 빨갛게 됐죠? 글자 색깔을 변경시킬 수 있는 항목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문단 정렬 과정들이 쭉 있고, 그리고 이제 요 밑에 하단에 보시면 상황 표시줄이 있습니다. 상황 표시줄. 저 왼쪽 하단에 보면 쪽수가 나오죠. 1/2라고 되어 있는 것은 뭐냐면 지금 작업하고 있는 전체 문서의 쪽이 이쪽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쪽이고 현재 요 보고 있는 화면, 마우스 커서가 있는 화면은 1쪽이란 것입니다. 1쪽. 자, 이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이쪽으로 가서 이쪽을 클릭을 했더니 지금 요 숫자가 바뀌죠. 여기 하단에, 왼쪽 하단에. 잘 안 보이시면, 자, 왼쪽 하단에 숫자가 바뀌었죠. 자, 1쪽을 클릭을 하고 왼쪽 하단을 보면, 자, 또 숫자가 바뀌었죠. 요것은 뭐냐면 지금 현재 내가 작업하고 있는 쪽수가 어느 쪽인지, 그리고 전체 문서는 어딘지 요걸 말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단수, 그 다음에 뭐 여기 줄수가 나오죠. 요 커서가 있는 줄이 문서에서 10번째 줄이다. 10번째 줄이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요. 뭐 32칸, 그 다음에 이 전체 글자 수,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삽입, 문자 입력, 구역, 삽입. 자, 오늘 이제 기억을 할 것은 좀 아까 제일 먼저 이 저장이라는 거. 자, 저장하기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무엇을 또 기억하냐면 요 삽입이라는 거. 삽입. 요 삽입을 왜 처음부터 지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냐면은 타이핑을 하다 보면 키보드를 잘못 만져가지고 이렇게 입력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글자들이 지워지면서 새로운 글자가 입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게 왜 그러냐면은 키보드에서 인서트 키를 잘못 눌러서 그런 건데요. 잘못 누르게 되면은 여기 한글에서 여기서 수정 상태로 바뀌어 가지고 입력하던 글자가 지워집니다.
이건 컴퓨터가 잘못되거나 한글 프로그램이 잘못된 게 아니라 키보드에서 인서트 키를 잘못 눌렀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인서트 키를 한 번 더 눌러 주시거나 아니면 여기서 이 수정 상태를 한 번 더 클릭해서 삽입으로 바꿔 주시면 됩니다. 키보드에서 인서트 키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기 십자 요런 거에 있는 거에 윗부분 인서트 키 있죠? 인서트 요거를 한 번 더 눌러 주시거나 한글 프로그램에서 요 수정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한 번 더 클릭해서 삽입으로 바꿔 주시면 됩니다. 그 삽입으로 바꿔 주시면 이제 글자가 정상적으로 입력이 되죠. 자, 여기 글자가 지워지는 게 아니라 다른 글자가 입력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인서트 키를 눌러서 삽입과 수정을 바꾸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걸 오늘은 저장하기와 인서트 키 여기 삽입 수정하는 것을 기억해 두기로 합니다. 요거 저장하기와 삽입 수정하는 방법.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글 2018 프로그램에서 여기 왼쪽 부분은 이제 거의 설명이 됐고요. 그다음에 여기 오른쪽 상단에 또 작은 단추들이 있는데 요걸 또 이게 뭐지 하고 눌러 보시면 이게 전체 화면입니다. 모니터가 작은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화면을 크게 보기 위해서 이게 전체 화면 보기를 해 놓은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오른쪽 상단에 최소화 버튼이라고 있죠. 짝대기 있는 거 최소화 버튼을 눌러 보시면 자, 이 프로그램이 윈도우 작업 표시줄에 이렇게 최소화돼서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요걸 클릭하시면 자, 화면이 보이죠. 그리고 요 이제 사각형 두 개가 있는 이전 크기로 요것은 뭐냐면 자, 요걸 클릭하면 이 윈도우 한글 2018의 그 화면이 이렇게 작아졌습니다. 이런 거는 언제 쓰냐면은 뭐 화면 프로그램을 두 개를 띄워놓고 작업을 할 때 그럴 때 많이 쓰죠. 다시 이제 최대화 시켜보면 이 최대화 버튼 누르면 다시 화면에 꽉 찼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른쪽 하단에 이쪽 윤곽 있고 폭맞춤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슬라이더 뭐 이렇게 화면 키우고 잡고 이런 것들은 이제 한 번씩 이건 잘 사용하지 않는 기능인데 어쩌다가 뭐 화면이 잘못 보인다 이상하게 보인다 그럴 때는 오른쪽 상단과 왼쪽 하단을 한번 오른쪽 하단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면을 키우는 방법은 여기 슬라이드를 움직여서 하시는 방법보다 마우스 휠을 가지고 조정하는 방법이 더 편할 수 있습니다. 더 편합니다. 자, 마우스 휠을 가지고 선택하는 방법이 더 편합니다. 자,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가운데 휠을 이렇게 돌려주시면 화면이 커졌다 작아졌다 하죠. 오르고 내리고 요거는 이제 컨트롤 키를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 마우스 휠만 돌려주면 다음 페이지로 이렇게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한글 2018의 그 화면을 살펴보는 것까지만 하고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한글뿐만이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인데 프로그램을 배우려고 하는데 이 타자가 전혀 안 된다. 타이핑이 전혀 안 된다. 나는 독수리 타폰만 쓴다 하시게 되면은 사실 여기 워드 프로그램을 배우는데 프로그램을 딱 열어봐도 벌써 질립니다. 왜냐하면 내 머릿속에 있는 거 아니면 바로바로 문서를 입력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입력이 바로바로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 글자 입력하는 게 상당히 좀 짜증스럽고 프로그램 배우는데 별 이렇게 재미가 없을 겁니다. 그러신 분들은 타자 연습부터 시작하는 게 좋은데요. 자, 요걸 끝내볼까요? 파일을 눌러서 끝. 저장하시겠습니까? 여기 지금 오늘 한 것은 뭐 저장할 것은 여기 빨간 글씨로 쓴 거 요거밖에 없고 나머지는 뭐 의미 없는 것이라 저장 안함을 눌러 보겠습니다. 저장 안함. 자, 그럼 타자 연습을 하는 게 좋은데
타자 연습은 여기 한컴 오피스 2018 요 아이콘을 클릭해서 열어보시면 한컴 타자 연습이라고 있습니다. 자, 요걸 두 번 클릭해 볼까요? 두 번 클릭이라는 것은 마우스 왼쪽 버튼을 두 번 클릭하는 겁니다. 자, 여기 한컴 타자 연습 창이 열렸는데 회원 가입을 해서 로그인해서 하실 수도 있고, 그냥 나는 이런 게 다 번거로워서 싫어 그러면은 여기 혼자 하기 버튼을 눌러볼까요? 자, 시작. 이거 화면이 너무 작죠? 저 여기 최대화가 여기도 있습니다. 여기 짝대기하고 네모칸 X, 요거는 윈도우 기본 설정, 기본 단추들이기 때문에 어느 프로그램이든지 요 단추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최대화를 눌러봅니다. 최대화. 자, 글자판의 자판을 익히는 곳입니다. 이렇게 나왔고, 자, 여기 1단계 여기 오렌지색으로 여기 8개의 단추가 보이죠? 요거는 기본 자리입니다. 기본 자리. 자, 시작. 타이핑을 할 때 요 1, 2, 3, 4 여기 요 숫자 칸을 치던 요 두 번째 칸을 치던 어디를 치던 간에 항상 선의 위치는 여기 기본 자리가 돼야 됩니다. 왼쪽 검지를 리을에 놓고 오른쪽 검지는 어 있는 데다 놓고, 요 키보드를 만져보시면 리을과 어 있는 데 볼록하게 튀어나온 곳이 있습니다. 항상 그 부분에 검지를 위치하고 이 타자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 검지가 어디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면은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볼록 튀어나온 부분. 이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항상 검지가 여기에 이제 위치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 검지를 기준으로 여기 항상 기본 자판이 되고, 타자 연습을 할 때는 저 니은 자가 어디 있지? 모니터만 보고 하셔야 됩니다. 니은 자가 어디 있지? 그리고 키보드를 바라보시면 안 되고, 요 니은 자가 어디 있냐면은 여기 오렌지색 부분 표시가 되어 있죠. 손가락 위치를 표시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자 연습을 하실 때는 항상 모니터를 보시고, 자, 모니터에 있는 요거 니은을 누르니까 막 다시 또 이쪽 오른쪽 약지 부분에 이제 또 오른 표시가 됐죠. 요 문자가 키보드에 여기에 표시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타자 연습을 하실 때는 항상 모니터만 보시고 이 모니터에 나오는 글자 위치를 손가락이 익혀지도록 이렇게 보시고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이제 오른손 여기가 표시가 되어 있죠. 자, 이런 식으로 타자 연습을 이거를 하시는데, 그럼 타자 연습은 어느 만큼 하는 게 좋으냐? 이거 뭐 하루 종일 하고 있을 필요는 없고요. 항상 컴퓨터 앞에 앉아서 하루에 5분 내지 10분만 단계별로 계속 매일같이 하시면은, 어린 학생들의 경우에는 한 2주, 일주일에서 10일 정도면은 이거 타자 연습 영문 타자까지 다 끝내고요. 나이 드신 분들의 경우는 한 3주, 4주면은 영문 타자까지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루에 10분씩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제 한글 2018 강의를 계속 해나갈 텐데요. 이 강의를 듣기 전에 타자 연습을 하루에 5분 내지 10분만 먼저 시작을 하시고 강의를 들으시면은 한 3주, 제 강의가 끝나갈 때쯤 되면은 벌써 타자를 영문 타자까지 다 하실 수 있는 실력까지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